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2020년 1월 기업 실적이 매우 나빴었습니다. 개인 자영업자의 경우 많은 알바들과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었죠. 그때 유명한 용어가 소주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뜻인데요. 소득이 올라가면 더 잘 쓸 테니 내수 경기를 끌어올릴 것이다 라는 논리였죠. 그랬다가 여러 정책들이 나왔었고 전국적으로 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때 소주성을 내세웠던 분들은 지금 자취를 감추었죠. 문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꼭 정책 실패가 100%는 아니었으니 오해는 마십시오. 그런데 최근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황 상태가 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곧 선거가 있죠. 그래서 나오는 말들이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라는 말인데 아니죠. 실제로는 문정부 정책 실패가 조금 더 높죠. 예, 그래서 저도 개인 사업자로서 마이너스가 있었습니다. 예, 당연히 급여가 인상이 되는데 당연히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급여가 인상되니까 거래처들의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당연히 저 또 타격을 받죠. 그래서 그런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코로나가 겹치면서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저의 정치적인 생각이나 견해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러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최근 상장 기업들의 합병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장 기업들은 어떨까요?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나라에서 특별 대책으로 돈을 푼다고는 하지만 그걸 받을 수 있는 회사들과 아닌 회사들로 나뉘고 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대구는 신천지라는 종교단체로 인해서 쑥대밭이 되었었죠. 그들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겠지만 초반부터 정부의 협조적이었다면 그 당시 큰 이슈는 없었을 거라는 말들이 좀 있어요. 각설하고요. 대구 및 경북에 있는 비상장 기업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빙 이렇게 들러왔네요. 최근 이러한 기업들이 투자해달라고 연락이 꽤 옵니다. 서울에서는 대구 경북으로 출장 왔다 가면 바로 2주 격리 조치를 당한다고 해서 출장을 오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구 경북에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받으려고 연락을 하면 미팅 자체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잡을 수 없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 있는 저희 같은 이제 투자 회사에는 꽤 많은 기업들의 투자 제안서들이 오고 있어요. 뭐 직접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한 달이 걸쳐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너무 많이 와서 제대로 못 보는 상황이 최근에 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보내는 자료를 정확히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투자 제안서가 아니라 회사 소개서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 상품 소개서처럼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다행히 얼마가 필요하다, 얼마를 어떻게 쓸 예정이다 라는 내용이 있으면 좀 나은 편입니다. 여기에 대표자의 생각과 자질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 분들도 중개회사나 투자회사들의 설명을 분명히 듣고 투자하실 거예요. 혹시 이럴 때 무엇을 질문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투자회사에 있기 때문에 기업에 투자할 때 최소 한 10억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억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투자회사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 돈 날리는 거잖아요. 개인 투자 받아서 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펀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을 못 주죠. 이거 불법이어서 그렇게 못 해요. 그래서 기업에서 꼬신다고 저희는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를 결정하는 기간이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뭐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그냥 1억 원 정도까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연락 주셨던 개인 투자자 분도 자료를 보내줄 때 얼마 하셨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1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이템이 그렇게 좋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 자료만 봐서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혹시 회사의 대표자 분이 얼마의 월급을 받는지 아십니까? 오늘 투자 회사의 대표님과
여러 투자 요청 기업들의 자료를 훑어보다가 정말 약간 좀 어이없는 경우를 저희가 봤어요. 우리에게 회사의 가치가 100억이다라고 했어요. 저희한테. 근데 최근에 유상증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려면 주주총회를 해야 되니까 그때 회사 가치를 얼마에 책정했나 보니까 40억에 했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한 달도 안 지나서 저희가 미팅을 할 때 저희에게 100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지났다고 보더라도 50억 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스톡 옵션으로 주식을 이제 증자를 한 건데 스톡 옵션이면 아무래도 좀 더 저렴하게 증자가 되긴 해요. 그래서 50억 정도로 하면 이해는 하는데 뭐 많게는 60억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왜 100억일까? 한 달도 안 된 얼마 전 증자 때 만약 1주당 5만 원이었다면 저희는 두 배의 가격인 주당 10만 원에 사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왜? 투자라는 게 주식을 저희가 사는 거잖아요. 여기도 주당 가격은 주식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가격이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비싸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 아시는 척하고 가시면 안 돼요. 그냥 조용히 아는 척하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회사의 대표자의 연봉이 1억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저희가 이제 받아본 자료에 투자받는 기업이 대표자 연봉이 1억이라면 그 회사의 대표는 회사를 크게 키울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회사를 성장시켜야 되는 대표자는 최저임금을 받으면 정말 저희 입장에선 최고예요. 그런데 투자 받으면서 자기 먹고 살 거 다 챙기고 직원들부터 사무 집기까지 다 투자 받아서 돌리는 거면 그 회사는 투자 가치가 없는 거죠. 절대 없습니다. 대표자가 모든 걸 꺼내놓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야 그게 망하면 자기 인생도 완전히 뭐 그냥 쪽 난다, 망한다는 걸 알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각설하고 투자 제안서에 얼마가 필요하고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제대로 생각해서 투자 제안서에 넣어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도 작은 돈이라고 생각해서 설명 대충 들으시고 투자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좀 많았어요. 정말 많더라고요.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중개회사든 투자회사든 그곳에 어렵게 모은 종잣돈을 그냥 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돈은 꼭 원금 다 날리게 되죠. 아닌 경우가 손에 꼽을 정도니까요. 회사의 투자 제안서 확인하시면서 설명 들으실 때 그 얘기를 전부 믿으시면 안 돼요. 당연히 좋은 얘기만 하겠지 않아요. 네. 실제 가공되지 않은 제대로 된 정보인지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회사의 전체 투자금은 얼마인지, 전체 투자금이 전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건지, 아니면 투자회사도 그러니까 중개회사도 투자회사도 투자를 하는지 이런 걸 꼭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주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주식 보관증을 받는지 근데 그 주식 보관증을 누구와 주고 받는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회사의 대표와 그 관계자 한마디로 가족일 수도 있겠죠. 그 가족들이 회사에 같이 몸담고 있다? 말이 안 되죠 이런 거는. 그래서 그들이 또한 연봉을 얼마나 받는지 이 회사의 재무제표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재무제표에는 그렇게 회사 대표자 얼마 이렇게 안 나와 있죠. 그거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소액이라면 이런 자료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최소한 5천 이상은 되어야 보여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체크해다가 알려드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1,000만 원을 투자하시더라도 일단은 보여달라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은 상대방들이 설명하는 분들이 쉽지 않다, 깐깐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워렌 버핏이나 개인 투자자 분들이나 제가 볼 때 상황은 비슷합니다. 단지 투자 금액이 다른 것 아닙니까? 중개인도 다 믿지 마시고요. 투자회사 관계자도 다 믿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를 오래오래 체크해 보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 중에 내부 자료를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저희한테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내부 자료는 외부로 유출되는 순간 기업의 가치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 달이 걸쳐서 그 회사의 관계자나 지인의 귀에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기업과 투자회사 간의 아주 건전한 관계에 치명적인 신뢰도 하락이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자료가 유출이 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지만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밀 유지 서약 같은 경우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저희가 어겼는데 뭐 누구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다른 지인들에게 이게 맞는지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하지만 그 지인이 비상장 주식이나 기업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자신의 종잣돈을 그의 말 한마디에 다 없앨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투자는 100% 자신의 책임입니다.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도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 계획을 들어보고 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집에서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엄하면서 자신의 투자는 금방 상장한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아서 훅 하고 털어넣지 마시고요. 그 스트레스 집에서 풀지 않는다 하더라도 혼자 끙끙거리면서 분명히 집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회사에서 직접 만든 투자 제안서를 꼭 확인해라. 두 번째, 회사의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대표자와 관계자들로 인한 지출이 얼마인지 체크해라. 세 번째, 기술 개발과 영업 및 마케팅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확인해봐라. 네 번째, 중개회사 및 투자회사의 말을 100% 믿지 마라. 예. 저도 투자회사에 있잖아요. 저희 말이라고 100%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믿어주세요 그래도. 다섯 번째, 현재 주당 가격과 전체 주식수를 따져봐서 기업의 가치가 얼마인지 체크해봐라. 제가 저번에 비상장 주식 당하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영상으로 올려드렸는데 그건 개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개인이나 중개회사 때문에 올려드렸고요. 이번 영상은 투자하실 때 이런 기업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성공 투자 대박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 제안서 몰라서 제대로 못 쓰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세요. 예,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직업이 투자 심사역이잖아요. 기업이 투자를 받는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못 받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방송은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곳에 해라 이런 방송이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저에게 문의를 주십시오. 보내주신 내용으로 최대한 체크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어설프게 보내주면 저도 솔직히 잘 모르죠. 어쩔 수가 없어요. 주신 게 없는데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그리고 며칠 전 저희 투자회사에서 투자한 내용들의 자료를 제가 방송에 공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대표님과 몇 가지 상의하다 보니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방송에서 이렇게 좋다 나쁘다 또는 뭐 이렇게 막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회사 이름도 함부로 막 나가면 안 되고, 왜냐면 제대로 탁 하고 성장이 팍 올라간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공개해 드릴 수 있지만 아직 그 상태가 아닌데 저희가 립 서비스를 확 날리면은 이거는 뭐 한 달 지나면 뭔가 뜰 줄 알았더니 안 떠. 알고 보다 한 6개월 있다 뜨네? 그러면은 이거는 저희가 설레발 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 못 드린 거고, 곧 임박했다라는 순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뭐 어차피 뭐 그거 구하실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의견 댓글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참고하여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